시뮬레이션으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모델링 했을 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속도 문제인데요. 뭐 매트랩이나 시뮬링크나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시뮬링크에서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그 테크닉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주제로 이제 보게 된다면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시뮬링크에 엑셀러레이터라는 모드가 있습니다. 래피드 엑셀러레이터 모드라든지 엑셀러레이터 모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시뮬링크 시뮬레이션으로 할 때 우리가 그냥 실행을 딱 누르면은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은 내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스테이트가 페이지가 무슨 단계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그 단계를 조금 더 이해하시면은 이 단계에서 어떤 일을 하니까 내가 어떻게 모델을 조금 수정하면은 시뮬레이션 스피드를 올릴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시뮬링크 시뮬레이션에서 각각 단계가 어떤 단계가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메모리를 이제 매니지하는 관점에서 메모리에서 뭐 계속 읽고 쓰고 하는 것보다는 뭐 데이터를 아예 덤프 파일로 받아버린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메모리 접근 방법에 있어서 메모리 접근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속도를 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뮬링크 시뮬레이션에서 아까 스테이지가 이제 한 세 가지 페이지로 나눠서 본다고 하면은 제일 첫 번째 페이지가 컴파일하고 링크하는 페이지입니다. 그럼 두 번째가 이제 실제 시뮬레이션이 이제 돌아가는 시뮬레이션 룹 페이지가 될 것이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터미네이션 하는 데서 그냥 터미네이션 한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터미네이션 할 때도 얘가 어떠한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컴파일 앤 링크 과정에서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내가 모델을 만들었는데 모델에서 내가 조금 더 수정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수정을 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어떤 블락의 파라메타를 수정을 하고 난 뒤에 내가 새롭게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업데이트라는 과정을 거쳐야 새롭게 내가 파라메타가 바뀐 부분을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엑스레이션 빌드, 모델 이니셜라이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컴파일 링크인데 이 컴파일 링크는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루프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제로 얘가 실행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터미네이션은 모델을 종료시키는 과정, 이 종료시키는 과정에도 어떠한 작업들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컴파일하고 링크하는 페이지에서는 도대체 어떤 작업들을 하는지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이 여기 모델의 블락 파라메타를 익스프레션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가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인 웨이브 하나 달고 그 다음 싱크 블럭을 달아서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 예를 들어서 앰플리튜드하고 프리퀀시가 앰플리튜드, 프리퀀시, 뭐 샘플 타임 여러 가지 어떤 파라메타 값들을 우리가 입력을 줄 텐데 그 파라메타 값에다가 컨스턴트 값이 아니라 어떤 베리얼 값을 입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리얼 값을 어떤 싱글 베리어블이 아니라 익스프레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즉, E 곱하기 A 곱하기 B 이런 식으로 어떤 파라메타를 입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를 얘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E 곱하기 A 곱하기 B면 과연 이것이 온지 산지 어떤 그 과정을 이제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시그널 어트리뷰트를 디터민 한다라고 했는데, 이 시그널 어트리뷰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C 코드에 비해서 매트랩 코드라든지 시뮬링크 블락들 같은 경우는 시그널 어트리뷰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C 코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변수를 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타입 데클레이션을 하죠. 인티저 타입이다, 롱이다, 더블 형태다 이런 타입을 선언하고 쓰는데 매트랩에서는 우리가 선언하지 않고 그냥 바로 쓰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어떤 부분에서는 특별한 어떤 데이터 타입을 선언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편리함이 있으면 항상 그와 반대로 머신이 알아서 해야 할 일들이 부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이 바로 시그널 어트리뷰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10보다 작은 아드 넘버 13579라는 데이터를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579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13579지만은 기계가 인식하기
에는 얘가 정수인 13579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실수값인 1.0, 3.0, 5.0 이걸 또 의미하는 것인지 그 다음 이 데이터가 또 1초마다 들어오는 13579가 1초마다 들어오는지 0.1초마다 들어오는지 그런 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또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이 우리가 제너럴하게 쓰는 더블 프리시전, 싱글 프리시전 있지 않습니까? 32비 싱글 프리시전하고 64비 더블 프리시전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3.1421592 이 값을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했는데 얘가 싱글 프리시전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더블 프리시전 받아야 될지 그것도 인식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플로팅 포인트 모델을 만들고 난 뒤에 다시 하드웨어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 픽스드 포인트 모델로 전환을 했습니다. 픽스드 포인트 모델로 전환했을 경우는 또 다른 케이스가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시그널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지금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픽스 포인트 모델을 바꿨다고 했을 때는 데이터 타입이 unsigned integer 8빗 포맷이냐, signed 8빗 포맷이냐, 그 다음 16빗 포맷이냐, 32 포맷이냐 이런 인티저 포맷에 6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 픽스드 포인트에서도 얘가 signed 빗을 쓰는지 unsigned 빗인지 정수 빗이 4빗인지 프랙셔널 빗이 몇 빗인지 이런 것들을 얘가 다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아마 시뮬링크 스피드업을 시키는 것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마 제어 쪽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신호 처리라든지 통신, 비디오, 이미지 쪽 관련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주로 통신 쪽으로 또 이렇게 가게 되면은 항상 그 밴드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리가 쓰기 위해 가지고 컴플렉스 배류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3579라고 내가 적었을 때 얘 컴플렉스 배류를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얘가 그냥 13579인지 1 플러스 0j, 3 플러스 0j, 5 플러스 0j인지 이것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시그널 어트리뷰트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단순히 13579라고 쓰게 되면은 사실 13579라는 이 데이터보다도 더 많은 양의 어트리뷰트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첫 번째 컴파일 링크에서 이 컴파일 단계에서 얘가 먼저 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그 엔지니어 분들이 직접 세팅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지 않으면은 디폴트로 가장 디폴트 상태가 뭐 더블 형태다, 뭐 컴플렉스 배류다, 뭐 이런 형태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 부품 블락 리덕션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연산을 했었을 때 어떤 모듈이 있고 그 다음 모듈이 있습니다. A 모듈에서 B 모듈로 넘어갈 때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Y는 AX 플러스 B라는 Y1은 AX 플러스 B고 그 다음 Y2는 AX 플러스 B 플러스 E라고 했을 때 그 연산을 얘가 다 하지 않고 미리 계산을 해가지고 최소한 우리가 어떤 논리회로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 트루스테이블 옵티마이제이션 굉장히 컴팩트하게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개념하고 동일하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산을 일일이 다 하는 것보다는 그 미리 연산을 가능한 한 최대한 축약된 형태로 만들어 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 플래튼 마들 하이라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모델링할 때 모델링의 어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혹은 내가 만든 모델을 다른 엔지니어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항상 하이라키 하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죠. 서브 시스템 밑에 그것도 서브 시스템 밑에 서브 시스템 이런 식으로 하이라키컬한 탑다운 형태로 디자인하는 것이 내가 나중에 봤을 때도 보기도 쉽고 다른 엔지니어에게 넘겨줬을 때도 다른 엔지니어가 이해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 컴파일 단계에서 얘를 플래튼 마들 하이라키라고 했는데 얘를 안에 서브 시스템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제로 하이라키 레벨로 쭉 다 풀어보는 거죠. 다 풀어가지고 하나의 얘가 내부적 하나로 쫙 다 풀어놓고 쭉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determine block sorted order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매트랩과, 이 부분이 이제 매트랩과 이제 조금 또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좀 길게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셔야 제가 뒤에서 하는 얘기를 좀 더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계속 얘기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락 소티드 오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번에는 매트랩과 시뮬링크의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매트랩은 타임 베이스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시뮬링크는 타임 베이스 시뮬레이션이다. 이렇게 쉽게 또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내가 어떤 블럭 한
기본 블락, 시뮬링크에서 제공하는 기본 블락 한 5개 블락으로 어떤 시스템을 모델링을 했습니다. 근데 모델링을 했으면은 얘가 계산하는 타임 스텝이 0.1초라고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1초마다 모든 이 5개로 구성된 모든 블락을 다 계산을 하는 겁니다. 0.1초마다. 0.1초에 5개 블락을 다 계산하고, 그 다음 0.2초 돼서 다시 또 5개 블락도 다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시뮬링크 모델은 매 타임, 시뮬링크 엔진이 계산하는 매 타임 스텝마다 모든 블럭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계산을 하게 될 때, 그냥 동시에 어떤 컴퓨터라는 것이 뭐 아무리 컨커런트라고 하더라도 완벽한 컨커런트는 있을 수가 없죠. 그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계산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계산하는 순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어떤 피드백 시스템이 있다라고 했을 때, 피드백 되는 시스템이 있을 때 얘가 완벽한 컨커런트로 동작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T는 T0라는 어떤 순간에 이 시뮬링크 블락들이 동시에 계산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순간적으로는 어떤 블락이 먼저 계산되어야 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얘가 이제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행을 하기 위한 단계로서 내가 이 각각 블락들이 샘플 타임이 어떤 블락은 샘플 타임이 0.1초로 동작하고 어떤 블락은 0.2초 단위로 동작하고 하는 어떤 각각 블락마다 얘가 타임 스텝을 다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거의 이 컴파일 단계 제일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시뮬레이션 코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시뮬링크의 장점이 이 시뮬링크 블락뿐만 아니라 다른 제너럴하게 쓰는 형태의 코드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얘가 임포팅해서 같이 감아서 같이 돌릴 수가 있습니다. 뭐 스테이트 플로우 같은 경우는 시뮬링크 원래 애초에 이 시뮬링크 위에 올라가는 어떤 툴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제가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임베디드 매트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뮬링크를 쓰는데 어떤 특정 모듈은 매트랩 코딩으로 해서 돌아가도록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모델 레퍼런스라는 이런 이제 종류들이 있는데 얘가 컴파일 마지막 단계로서 각각 이런 블럭들에 대해 가지고 시뮬링크 엔진이 이해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코드로 얘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부 다 결국에는 하나의 통일된 시뮬레이션 코드로 만들어주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컴파일 단계에서 하는 일들이 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 두 번째로 그다음 링크 페이지에서는 뭐 메모리 어로케이션이라든지 데이터 이니셜라이제이션 이 부분은 어떤 내가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시스템을 모델링을 할 때 파라메터화 시킨 것이 우리가 C 코드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매크로 디파인 있지 않습니까? 파라미터 뭐 A는 3으로 한다, A는 뭐 2로 한다든지 어떤 전체 시스템 레벨에서 키가 되는 파라미터를 우리가 선언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와 비슷하게 이 데이터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혹시 콜백이라는 기능을 한번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시뮬링크에서 파일에서 마들 프로퍼티 콜백으로 하게 되면은 이니트 펑션 프리로도 제가 좀 이따 한번 요 부분 나오는데 그때 데이터를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시뮬링크 모델 자체는 아니지만은 시뮬링크 모델의 파라메타의 값을 얘가 어사인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걔의 값, 이런 값들을 링크를 시켜주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룹 태스크에서 제일 먼저 그다음 또 그다음 두 번째, 첫 번째가 컴파일 앤 링크, 그다음 두 번째가 시뮬레이션 룹 실제 실행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실행 단계에서 하는 일이 여기 메이저 타임 스텝하고 마이너 타임 스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계산을 할 때 시뮬링크 엔진이 어떤 이게 이제 뒤에 또 나오는 얘기와 관련된 부분인데 픽스드 스텝이냐, 베리어블 스텝이냐, 그다음 디스크리트 모드냐, 컨티뉴어스 모드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이 메이저 타임 얘가 시뮬링크 엔진이 시뮬링크 모델에서 각각 어떤 타임 스텝마다 계산을 한다고 했었죠. 그때 메이저 타임 스텝으로 움직이는 것이 있고 마이너 타임 스텝으로 움직이는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가 각각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이제 각각 메이저 타임과 마이너 타임에 대해서 이제 얘가 이제 실행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이 디스컨티뉴이티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 디스컨티뉴이티라는 부분이 주로 이 부분은
여기에 계신 주로 신호 처리나 통신, 비디오 이미지 쪽보다는 제어 쪽 관련된 분들하고 이제 관련된 부분인데요. 시뮬링크에 있는 블럭들을 디스크리트 블럭하고 컨티뉴스 블럭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 컨티뉴스 블럭 같은 경우에 이 디스컨티뉴티한 부분을 얘가 찾아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산을 하고 난 뒤에 각각 타임 스텝에 대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대한 타임 스텝에 대해서 또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루프가 돌아가게, 이렇게 시뮬레이션 루프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거 작업을 하고 난 뒤에 넥스트 타임 스텝 얘를 계산하고 다시 이쪽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루프가 계속 돌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 세 번째 터미네이션 페이지에서는 이제 하는 역할들이 내가 어떤 파일들을 엑스포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뮬링크 모델에서 엑스포팅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컨피그레이션 파일에서 엑스포팅을 할 수도 있고 아웃풋 포트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타임 스코프에 엑스포팅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이 있는데 어쨌든 내가 각각 포인트 시뮬레이션이 내가 디자인한 모델들이 여러 개의 모델로 여러 개의 모듈로, 서브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각각 포인트에 태핑을 해가지고 모든 포인트에서 데이터를 다 뽑아가지고 덤프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일 마지막으로 특정 포인트에서 데이터를 얘가 계속 로깅을 합니다. 로깅한 데이터를 터미네이션 모드의 마지막으로 파일로 하나에 덤프를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파일을 잡고 메모리를 이때까지 썼던 메모리를 그대로 클린업 시킵니다. 이때의 메모리는 메모리가 뭐 베이스 워크스페이스도 있고 뭐 모델 워크스페이스도 있는데 얘가 썼던 베이스 워크스페이스 아니고 얘가 썼던 메모리만 비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클린업 메모리라고 해서 모든 메모리를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그 매트랩에서 워크스페이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기본적인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얘가 시뮬레이션 하면서 내부적으로 스테이트와 관련됐다든지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만 썼던 그런 데이터들에 대한 메모리만 얘가 클린업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메모리 매니지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여기서 이제 얘기하기가 이제 굉장히 이제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참조, 여기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시면은 이 메모리 매니징과 관련돼서 굉장히 자세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여기 가서 한번 더 한번 보시고요. 계략적인 내용만 제가 한번 보면은 먼저 매트랩에서 이 프레그멘테이션 했던 부분들을 디프레멘테이션 시키는 어떤 부분, 그 다음 3GB에서 32 윈도우 여기에 태스크 매니저 세팅 프라이어리티 익스펜드 애드레스 이 부분은 좀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들어가셔서 직접 한번 보시는 게 얘기가 여기서 굉장히 어떤 너무 부가적인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 가서 한번 참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데이터를 로깅하는 데 있어서도 이 메모리와 관련돼서 로깅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이미 지나간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를 로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데시메이션 하는 걸 한번 고려를 해보라고 하고 있는데 메모리를 가능한 어떻게 해서든 최소한으로 잡기 위해 가지고 제가 어떤 특정 포인트에서 태핑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로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뭐 10메가 그 포인트가 동작하는 포인트가 10메가 per second로 동작하는 포인트다라고 했을 때 그 데이터를 아주 크리티컬한 정말 각각 포인트마다 관측을 해야 할 포인트면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어떤 트렌드만 내가 파악을 하면 된다든지 어떤 맥시멈 포인트 이런 부분들을 찾는 것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은 데시메이션을 해도 되죠. 특별한 어떤 크리티컬 문제가 아니면은 한 10개마다 하나씩 로깅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saved state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saved state에서 이 두 번째 부분부터 먼저 보고 이제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saved state 얘를 이용한다고 해가지고 시뮬링크가 오늘 주제가 시뮬링크에서 시뮬레이션 스피드업을 시키는 거지만 얘를 쓴다고 해가지고 스피드업을 시키는 건 아닙니다. 얘의 목적은 뭐냐면은 토탈 시뮬레이션 타임을 줄이는 겁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그 옵션에 가시면은 Save Complete State in Final State라고 있습니다. 얘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그 심링크가 우리가 시뮬레이션 타임을 돌릴 때 INF라고 해서 무한대 타임으로 우리가 설정한다 하더라도 얘가 내부 스테이트를 계속 먹게 되면은 이 아웃 오브 메모리로 아웃 오브 메모리라는 어떤 에러 리포트를 띄우면서 시뮬레이션을 얘가 지가 자동적으로 종료를 시켜버립니다. 그럴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내가 시뮬레이션 하려고 할 동안은 내가 시뮬레이션 하려고 하는 시간은 예를 들어서 10초다. 그런데 한 2초만 돌리니까 얘가 아웃 오브 메모리 버퍼 에러를 띄워버립니다. 그럴 때는 그럴 때 이제 바로 이런 테크닉을 이제 방법을 쓰는 건데 여기에 save complete simulation state, final state에서 simulation state를 얘가 save를 하라라는 건데 0에서부터 2초까지 얘가 실행하고 난 뒤에 내부 스테이트를 얘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또 0에서 2초를 또 돌리는 거죠. 그러면 얘는 실질적으로 2에서 4초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2초라는 그 시점에 디스컨티뉴이티 한 부분을 얘를 체크를 함으로써 디스컨티뉴이티 하지 않고 컨티뉴스한 시뮬레이션의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하나의 어떤 모델을 단순히 스피드업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 시뮬레이션 했을 때 그 애를 전체 시뮬레이션 타임과 관련된 주제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제 심링크 시뮬레이션 스피드업을 시키는 것과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educe Visualization. 우리가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난 뒤에 각각 포인트에서 물론 파일로 덤프를 받을 수도 있지만은 실시간으로 우리가 바로 관측하기 위해서는 스코프를 다는 것이 가장 빨리 우리가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기 쉽죠. 그래서 포인트마다 비주얼라이제이션, 예를 들어서 타임 스코프 같은 부분들을 많이 다르게 됩니다. 근데 이 타임 스코프라든지 결국에는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많이 달게 되면은 얘가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 엔진이 돌아가는 속도보다 시뮬레이션 엔진이 얘가 우리가 어떤 스코프를 보는데 얘가 스코프가 시뮬레이션 속도보다 더 늦게 나와서도 안 되고 더 빨리 나올 수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 더 늦게 나오면 안 되겠죠. 내가 직접 시뮬레이션 돌고 있는데 한참 뒤에 나온다고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얘 시뮬링크 엔진은 얘가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거하고 속도를 똑같이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이 얘가 디스플레이를 뿌리는 데서 얘가 로딩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거든요. 실제 시뮬링크 엔진이 연산할 수 있는 능력보다도 로딩하는 데 시간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얘 때문에 시뮬링크 엔진이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싱크를 맞춰서 얘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가능하면은 줄여라. 그 다음, 여기 타임 이니셜라이제이션하고 업데이팅 이런 부분들 줄여라 있고, 핵심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보기에, 이 부분입니다. 이 엑셀러레이터 모드, 레피드 엑셀러레이터 모드, 그 다음 리듀스 파이델리티,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스테이트 플로 차트, 요 부분을 이 부분도, 아까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제가 아까 타임 스코프를 예로 들었었는데요. 여기서 스테이트 플로를 써보신 적이 있으신 분? 스테이트 플로 써보신 적이 있으신 분? 많이는 없으실 것 같은데요. 얘가 스테이트 플로우라는 게, 하는 게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한 80% 이상이 모르실 것 같은데 얘가 하는 게 여기 주로 이제 전작가 졸업하셨으면 이제 다 들으셨어요. 논리회로와 관련된 어떤 로직과 관련된 판단. 우리가 매트랩 코딩으로 한다고 하면 if, else, case 이런 그다음 밀리머신 아니면 무어머신 이런 부분들을 코딩으로 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스테이트 플로우라는 어떤 기능들을 이용해서 모델링 하나의 툴입니다. 심링크 위에서 올라가는 하나의 툴입니다. 그래서 얘가 보시면은 얘는 스테이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if else 어떤 for 루프 안에 if else 조건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even 넘버만 디텍션하는 어떤 알고리즘을 짠다. 1부터 100까지 돌아가는데 if 문을 써가지고 even 넘버만 디텍션하는 어떤 로직을 짠다라고 했을 때 얘를 실행시키면은 우리가 코드를 보게 되면은 그냥 주르륵 연산하고 말겠지만은 내가 어떤 모델링한 로직이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얘를 돌려놓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even 넘버에 해당하는 스테이트고 여기가 even 넘버 디텍션이고 여기가 odd 넘버 디텍션이라 가정을 했을 경우에 얘가 스테이트가 왔다 갔다 1, 2, 3, 4 차례 돌아가면서 얘가 스테이트가 계속 이게 여기가 하이라이트 되고 여기 하이라이트 되고 번갈아 가면서 계속 이렇게
되면서 얘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든 제가 아주 심플한 예로서 지금 투 스테이트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내부에 여러 가지 스테이트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신 시스템의 뭐 동기 같은 부분에 있어서 얘가 캐리어 싱크가 맞았느냐, 프레임 동기가 맞았느냐, 그다음에 주파수 이퀄라이저가 지금 제대로 동작하고 있느냐, 얘가 어떤 페이딩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가지고 얘 스테이트를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스테이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을 얘가 계속 관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관측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 플로우를 얘가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볼 때는 내가 짠 모델이, 내가 만든 모델이 제대로 동작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 플로우 차트를 보시는 거지, 실제로 내가 이 검증이 됐다고 하면 얘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이제 닫아야 되는 거죠. 그래 아까 마찬가지로 타임스코프와 마찬가지로 얘를 닫아야 시뮬레이션 스피드를 올릴 수가 있다. 제가 보기에 내용이 좀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서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야 할 부분들만 좀 더 강조하고 다른 부분들은 보셔도 이해하실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얘기가 전부 다 이 비주얼라이제이션과 이제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컴플렉스 드로잉이라든지 이미지 이런 블럭들을 이런 블럭이 있는 것들도 우리가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시뮬링크 모델에서 각각 서브 시스템화 이렇게 시켰는데 좀 더 다른 내가 어떤 만든 모델을 다른 엔지니어에게 넘겼을 때 그 블럭이 하는 역할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어떤 이미지 파일이 있으면 이미지 파일을 여기 어떤 특정 모듈에다가 이렇게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컴플렉스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당연히 어떤 실행 약간 그 스테이트 플로우라든지 타임 스코프라든지 스펙트럼 스코프라든지 그다음에 그 통신 쪽 같은 경우는 스캐터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신호를 관측하기 위한 목적인데 얘 말고도 이런 시스템 자체의 이미지가 이 컴플렉스 이미지 굉장히 어떤 BMP 파일로 화소수가 굉장히 많은 이런 파일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얘 또한 시뮬레이션 스피드에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MAT 파일을 로딩을 하라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이니셜라이즈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니셜라이즈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니셜라이징을 하는 두 가지 여기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 매트랩 코딩으로 하는 방법. 두 번째는 MAT 파일로 로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 MAT 파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y는 sin 2π ft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를 내가 입력으로 받아서 시뮬링크에서 그 신호를 시뮬링크에서 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가 굉장히 긴 데이터다. 예를 들어서 샘플링 프리퀀시가 1GHz고 얘가 총 10초 동안 들어온 데이터라고 하면은 얘를 시뮬링크 엔진이 얘를 데이터를 불러 들어오는 데만 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로딩하는데. 그런데 이 로딩을 실제 이 데이터 파일이 아니라 이 데이터 파일을 save라는 명령을 해서 save라는 명령을 하면은 이용하면은 얘가 알아서 MAT 파일을 생성시키는데 이 MAT 파일이라는 게 뭐냐면 전체 데이터를 얘가 오토 컴프레싱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토 컴프레싱을 시키면서 얻는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하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 당연히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이유는 실제 이 어떤 데이터를 매트랩으로 불러오든 시뮬링크로 불러오든 간에 얘를 로딩하는 데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켜줍니다. 그래서 아까 컴파일하고 컴파일 링크 단계에서 데이터를 이니셜라이징 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만약에 MAT 팔지 않고 얘를 매트랩 스크립트로 짠 코드가 쭉 있다고 했으면 먼저 매트랩 코드를 컴파일 해가지고 실행시키고 시키고 데이터를 그리고 난 뒤에 데이터 불러 들어오니까 두 가지가 더 로드가 걸리는 거죠. 먼저 매트랩 코드를 컴파일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컴파일해서 실행된 그 데이터 파일을 로딩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두 배 이상의 물론 데이터에 따라 다르겠지만 두 배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니셜라이징 하는 부분에서만 그렇습니다. 얘는 실제 아까 시뮬레이션 루프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니셜라이징 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 그리고 이 매트랩 펑션을 콜하는 것보다는 인베디드 매트랩 펑션을 이제 콜하는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먼저 이 인베디드 매트랩이 어떤 건지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인베디드 매트랩을 써보신 적이 있으신 분? 인베디드 매트랩 한 10분 조금 넘으실 것 같은데요. 아주 심플한 예제로만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베디드 매트랩이 뭔가 사인 소스가 있고요. 그 다음 얘를 앱솔루트 취해서 게인이 2배를 하는 이런 어떤 아주 심플한 시스템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를 타임 스코프로 한번 관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했던 부분을 한번 정리하면서 그래서 얘를 이 소스의 앰플리튜드를 1로 하고 프리퀀시를 1로 그 다음 샘플링 프리퀀시를 1kHz로 그리고 절대값을 취하고 게인을 2배로 하는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2초 동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초를 실행하면은 이런 매그니튜드가 2가 되는 맥스 값이 2가 되는 이런 데이터가 나오겠죠. 자, 얘를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장 탭이 안 뜨지? 여기 밖에 있었구나. 얘네들이 다 테스트라는 파일로 저장을 하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잠깐 조금 좀 이상한데 이게 파일을 아까 저장을 했는데 제가 아까 다른 저기 데모 모델에서 다른 뭔가 하고 지금 꼬여 있나? 테스트 뭔가 지금 좀 이상한데 얘가 왜 이렇지? 지금 뭔가 지금 꼬여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시작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베디드 매트랩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여기 보시면은 이 심링크 아래에 제일 아래에서 두 번째 보시면 유저 디파인드 펑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유저 디파인드 펑션 중에 제일 위에 인베디드 매트랩이라고 있습니다. 예, 얘를 가져와서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취해서 2배로 한다라고 하면은 얘를 우리가 어떤 임의의 블럭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패러미터 달라고 박스가 뜹니다. 다른 블럭들은 어떤 개인의 값에 대해서 2를 값을 집어넣겠다. 이렇게 패러미터 달라고 박스 뜨는데 얘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매트랩 에디트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펑션 엠파일을 다 짜보셨던 분들은 바로 쓰실 수가 있는데요. 얘가 사실 인비디드 매트랩 펑션이라는 것이 펑션 엠파일과 완전히 동일한 포맷입니다. 그래서 얘를 앱솔루트 취하고 여기다가 2를 곱하는 이 시스템하고 동일한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행시키면은 지금 얘가 지금 뭔가 좀 이상한데, 여기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를 이렇게 다는 것보다는 먼저 얘는 이제 인베디드 매트랩 쓰는 거고요. 그 다음 타임 스코프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달았다라고 했을 때 타임 스코프를 떼내고 싱크에 가시면은 터미네이터라고 있습니다. 터미네이터를 이렇게 닫거나 혹은 아웃풋 포트를 달거나 하시면 되는데 이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타임스코프를 이렇게 딱 떼놨는데 이렇게 돼서 내가 모델을 마무리 지어놨습니다. 근데 내가 다시 좀 지나고 나서 이 모델을 열거나 혹은 내가 이 만든 모델을 다른 엔지니어가 줬을 때 뭔가 기계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제대로 완성이 되지 않은 모델인가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네이터를 딱 달아놓으면은 포트가 어떤 입력으로 들어오는 신호가 있지만 거기서 따로 뭔가 쓰지 않겠다는 의미를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럴 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리는 것이 아까 타임스코프 떼고 돌리는 것이 타임스코프를 떼고 이렇게 돌리는 것이 시뮬레이션 스피드가 훨씬 더 빠르게 되겠습니다. 두 개 중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속도에 대한 것은 차이는 근원적으로는 동일한데요. 하나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부분 있죠. 아까 컴파일 단계에서 얘를 시뮬레이션 코드로 바꾼다라고 했었죠. 즉 컴파일 단계에서 이 시간이 더 추가적으로 드는 것이죠. 컴파일 단계에서. 근원적으로는 그렇죠. 시뮬레이션 아까 단계에서 이 단계에서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거 말고는 실제 시뮬레이션 루프에서는 동일한 거죠. 어차피 시뮬레이션 코드로 동일한 코드로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 심링크 스피드업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은 이 프라이머리 쪽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타임이 보통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은 이런 프라이머리 컴파일러 링크라든지 터미네이션 이런 쪽보다도 실제 시뮬레이션 루프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만약에 시뮬레이션 루프 이 자체가 굉장히 길다면은 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은 사실 뭐 무시할 만하죠. 이거는 사실 얼마 안 걸리는 것들이거든요. 네. 어떤 코드 제네레이션, 그러니까 RTW를 썼을 경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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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내부적으로는 같은 펑션을 플러스 한다, 어떤 곱셈을 한다라는 것은 심링크나 매트릭이나 같은 걸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건 똑같은 거죠. 네. 내부적으로는. 앱솔루트를 한다고 해가지고 시뮬링크가 앱솔루트를 취하는 계산 방식과 매트랩이 앱솔루트를 취하는 방식이 다르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인베디드 매트랩과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인베디드 매트랩이 굉장히 좀 유용한 툴입니다. 왜냐면은 이 주로 이제 신호처리 통신 BFP 쪽을 하시는 분들은 심링크보다는 이때까지 전통적으로 매트랩을 더 많이 써오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매트랩에 더 익숙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심링크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약간 매트랩과 심링크의 각각 장단점들이 있는데요. 심링크로 전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심링크가 훨씬 더 장점이 많지만은 반대로 심링크보다는 매트랩이 훨씬 더 강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매트랩 코딩 자체라는 부분인데요. 어떤 부분은 심링크로 만들려고 해도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매트랩 코드로 하면은 굉장히 심플하게 또 구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 인베디드 매트랩 쪽에 가시면은 전체적으로 뭐 이 매트랩이라는 어떤 전체 집합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인베디드 매트랩이라는 것은 여기 하나의 서브셋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베디드 매트랩에서 쓸 수 있는 펑션 그리고 오퍼레이터들이 딱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얘가 대략 제가 정확하게는 계산해보지 않았지만은 대략 한 매트랩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펑션이 한 900개, 한 1000개 정도 아마 될 겁니다. 매트랩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펑션들. 툴박스 말고요. 그 중에서 한 100여 개가 얘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서브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컴플렉스 베리도 쓸 수도 있고, 픽스드 포인트도 쓸 수도 있고, 뭐 어레이, 스트럭처, 펑션, 다 쓸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래도 난 인베디드 매트랩으로, 심링크로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인베디드 매트랩을 썼습니다. 근데 인베디드 매트랩을 쓰려고 했는데 보니까 펑션이 한 100몇 개로 제한이 되어 있고 내가 꼭 쓰고 싶은 펑션이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심링크로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이 인베디드 매트랩에서 외부에 있는 펑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EML exten식이라고 해가지고 인베디드 매트랩에서 exten식 외부의 펑션을 콜로 해서 쓰겠다라는 건데요. 걔는 이제 매트랩에서 시뮬레이션은 가능하지만은 코드 생성은 되지가 않습니다. HDL 코드라든지 RTWC를 쓴다고 해서 코드 생성은 되지 않지만은 단순히 시뮬레이션은 그래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인베디드 매트랩 디버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각각 내가 어떤 시뮬레이션을 아까 마찬가지로 스테이트 플로우와 마찬가지로 인베디드 매트랩 써서 어떤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제대로 돌아가는 걸 확인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시간 오래 돌리려고 할 경우가 있겠죠.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검증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얘를 다시 인베디드 매트랩이 내가 제대로 코드가 잘못됐는지 코드 컴파일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얘가 체크하는 것이거든요. 얘를 이제 해제시켜도 되는 거죠. 잘 돌아가는 걸 확인했으니까. 그 다음 이 액셀러레이터 모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액셀러레이터 모드가 있고 래피드 액셀러레이터 모드가 있는데 크게 이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드들은 각각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결국에는 얘가 이제 C 코드를 그 실행 코드를 얘가 생성시켜서 이제 돌리게 되는 건데 얘가 초기에는 이 코드를 생성하는 시간 때문에 얘랑 어떻게 보면 각각 차이가 그렇게 얼마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또 반복해서 또 돌리려고 할 때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부터는 이제 처음에 코드 생성했던 시간은 이제 없어지니까 얘가 더 빨리 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여러 가지 관점에서 액셀러레이터와 뭐 이런 부분들을 노멀 이런 부분들을 여기 각각 비교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자료에서 참조해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래피드 액셀러레이터하고 액셀러레이터 모드의 이제 단점이 또 뭐냐면 뒤에 나오는 얘기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프레임 베이스드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 이 부분인데요. 이 프레임 베이스 아까 래피드 액셀러레이터 모드라든지 액셀러레이터 모드는 사실 프레임 베이스 모드에서는 그렇게 크게 또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돌려보면은 얘는 아까 액셀러레이터 모드하고 래피드 액셀러레이터 모드는 샘플 베이스에서 시뮬레이션 타임을 더 줄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프레임 베이스라는 것은 이제 또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 스피드업을 시키는 것 중에서 가장 제가 보기에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바로 이 프레임 베이스드 방법입니다. 다른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한 스피드업이고 얘가 메이저 스피드업입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개념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프로세싱 아까 데이터 타입과 시그널 어트리뷰트를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어떤 데이터를 뭐 오디오 시그널이 됐든 비디오 시그널이 됐든 레이더가 됐든 통신이 됐든 어떤 시그널들인지 간에 우리가 시뮬레이션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데이터는 어떤 빗 스트림이 쭉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 얘를 하나의 스칼라가 각각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벡터 덩어리로 들어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뭐 프레임 패킷 통신에서 이렇게 그런 개념을 쓰지 않습니까? 걔네들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벡터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 프레임이라는 것이 어떤 벡터 개념하고 이제 비슷하게 되는데요. 샘플 베이스로 보내게 되면 아까 시그널 어트리뷰시 각각 모든 데이터들마다 시그널 어트리뷰시 다 필요합니다. 아까 뭐 13579라고 말씀드렸으면 각각 13579에 대해서 데이터 타입 뭐 더블 프릿이나 싱글 프릿이나 뭐 얘가 뭐 컴플렉스 밸류다 뭐 이런 것들 모든 정보들이 각각 샘플마다 모든 정보 어트리뷰시 다 오버헤드로 붙어서 가는데 얘가 되면은 얘는 지금 여기서는 지금 3개만 이렇게 덩어리를 지어놨는데 이 3개의 덩어리 데이터들은 사실 어트리뷰시 다 동일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데이터들은 전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하나의 벡터 그룹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벡터 그룹으로 나누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시그널 어트리뷰트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 프레임 데이터 하나 보내고 난 뒤에 오버헤드 하나만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3개를 그렸지만은 뭐 1024개가 될 수도 있고 800개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면 이 프레임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이 프레임 베이스드 프로세싱 시간 시뮬레이션 스피드업을 시뮬레이션 스피드업이 더 증가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개로 했지만은 여기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3개씩 했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프레임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좋다. 하지만 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는데 물론 어플리케이션마다 막 데이터 레이시 막 바뀌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1024개 정도 제가 경험상 여러 가지 어떤 경험상 1024 프레임 사이즈를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시뮬레이션 스피드업이 거의 수렴 단계에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리듀스 파이델리티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픽스드 스텝과 베리어블 스텝이 있는데요. 이 픽스드 스텝보다는 베리어블 스텝을 쓰면은 시간이 더 시뮬레이션 스피드가 더 빠르다. 그 다음에 이제 HTML 코드를 생성할 때는 반드시 픽스드 스텝을 써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시뮬레이션만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 베리어블 스텝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제로 크로싱 디텍션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기 보시면 베리어블 스텝을 썼을 때 이런 문제가 베리어블 스텝을 쓰게 되면은 얘가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바로 떨어지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 제로 크로싱이라는 것이 제로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어떤 그 데이터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얘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얘가 계산하기 위해서 얘가 제로 크로싱이라는 부분을 디텍션을 합니다. 얘가 샘플 타임이라는 것이 얘가 머신이기 때문에 이 샘플 타임이 무한소의 타임으로 계산할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어떤 타임의 구간만큼 떨어져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데이터가 어떤 굉장히 빨리 변하는 데이터를 얘가 제대로 캐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내부적으로 어떤 블럭 모든 블럭이 다 제로 크로싱 디텍션을 하는 블럭은 아니거든요. 어떤 몇 개 블럭들이 있습니다. 그런 블럭들은 제로 크로싱 하는데 그런 블럭에서 제로 크로싱을 디세이블 시키면은 좀 더 시뮬레이션 스피드가 더 빨라진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